했으니까. 근데 6시에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도 많이 안 오긴 했는데 좀 많이 모여줘서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왜 이 시간을 가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내신 분석회요. 혹시 양산디자인에서 내신 분석회를 해본 적 있나요? 알겠습니다. 처음이네, 처음. 네. 내신은 지나간 내신을 분석하는 학원은 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알아야만 다음을 대비를 할 수가 있어. 사실 지금 2학년들은 시험이 어려워졌다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솔직히 뭐가 어려워졌고 왜 어려워졌고 어떻게 어려워져 있는지를 머릿속에 안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교 1등부터 이제 1등급 친구들은 뭘 하냐면 내가 뭘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나는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 전에 스스로 분석을 해봤다. 난이도가 저번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왜 올랐고 어떻게 올랐는지 분석을 해봤다 하는 학생 있나요? 저요. 와 나이스. 이야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다 해봤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건 제가 한 거랑 확실히 다르죠. 그럼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2학년들하고 1학년들도 그렇고 그 물공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지금 시험이 당연히 난이도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뛴 거보다 1학기에서 2학기가 더 난이도가 훨씬 더 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공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총평 1학년, 2학년들 다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출제 비중이 많이 나왔었는가, 점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 얘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1학년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뭐냐면은 2학년 시험을 미리 어떤 난이도인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말하면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거 할 때 살짝 멍을 때리겠지만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친구들 2학년 할 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보자. 자, 와. 1학년은 쉬웠어요, 선생님들. 그냥 양산에서 제일 쉬웠던 시험 같아요, 선생님. 양산 요거보다 쉬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교과서가 거의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어에서 32%, 모의고사 9%,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총평을 보시면 변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서술형 난이도도 외우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 예점을 보면 서술형도 찾았습니다. 내가 본문을 알면 그대로 찾아서 쓰면 끝이야. 와. 그나마 좀 난이도가 높았던 거는 영작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빈칸은 살짝 변형이 되어 있어서 요 세 개가 어려웠는데 그냥 단순합니다. 물공고에는 시험 잘 치려면 회독만 많이 돌렸으면 돼요. 그냥 교과서 5번만 읽었으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찾아쓰기 유형인데요. 일단 본문에 변형이 없었습니다. 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시 가리키는 내용을 윗글에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바로 쓰고 바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윗글에서 골라 작성할까? 의미상 알맞은 부분만을 윗글에서 골라 작성할 것이라 되는데 이 윗글에서는 뭐 person이 아니라 you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 꼭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다 쓴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꼭 이게 맞는지 마지막 점검까지 해주셨다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2학기 대비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게 만들 거고요. 그 하는 방법도 뒤에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강의 속에서 지칭이나 함, 축적, 의미, 추론 포인트들을 다 잡아주세요. 그 포인트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찾아쓰기는 영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거는 영작이죠. 그냥 바로 이렇게 주어진 거를 어법에 맞게 영작하시오 라고 하는데 보기가 밑에 있어요. 보기에 단어를 주기 때문에 구조량만
있다면 구조에 맞춰서 넣을 수만 있다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신 또 이것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셨어야 돼요. 뭐 한 단어를 형태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한 단어를 추가한다던가 이 조건만 맞춘다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강의 속에 있는 어법 포인트 정확하게 숙지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번 방학 특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2학기 때 또 같이 해야 돼서. 그리고 세 번째 빈칸이에요. 변형됐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내용 자체 단어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satisfied 뭐 이런 거 한 단어만 변형되었기 때문에 단어만 알고 있다면 맥락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변형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 숙지만 되어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내용 숙지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빈칸 변형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유의어와 반의어들을 다 잡아 놓을 거예요. 혹시 N단 정리를 하실 때 스킬북 뒤에 넘겨보신 학생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설명드릴 건데 넘겨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변형시키는 단어들이 출제 빈도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외울 겁니다. 그런 변형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물공고 1학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시험은 쉬웠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회독을 돌려야만 한다 라고 머릿속에 담겨 있으시면 됩니다. 즉 암기를 정확하게 했다면은 통암기를 했다면은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와. 반면에 이제 갑니다. 2학년 여기가 이제 대박이죠. 난이도가 훅 뛰어요. 1학년들도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일단 교과서 출제 비중이 확 줄어요. 1학년은 60%였는데 2학년은 38%입니다. 20%가 준 거죠. 교과서가 쉬워요? 부교재가 쉬워요? 교과서 본문이 훨씬 쉬워요. 그렇죠? 훨씬 쉬운 내용을 줄여서 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재가 50% 가까이 나왔고요. 모의고사가 한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형도 앵간치 있었어. 변형도 한 36점 정도의 변형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리포트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난이도가 훅 뛰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이 관내에서 양산 내에서 서울 뭐 부산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말고 범어고 증산고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영작하는 거 100점이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박인데 어법이 24점이 나왔어요. 어법이 24점이. 근데 어법 유형처럼 안 느껴지게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개념을 어법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그 내신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은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12점이 나왔죠. 왜 요약이 제일 어렵냐면 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밑에 있는 그 요약문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해석한 요약문에 빈칸이 뚫려져 있죠. 또 싸가지 없게. 그럼 거기에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까지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요약이에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은 전략 키워드는 실력입니다. 무조건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시험 뚫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오답 소거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1번도 될 것 같고 4번도 될 것 같고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정답인데 하는 지문들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단어 때문에 이 답이 안 되는구나 하고 째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요거 방학 때 할 거예요.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조건이 많아요. 1학년보다. 그리고 질문이 영어입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제 자체가 해석이 가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논술형 문제, 이거 있죠. 6-2번 학교에서 저거를 수업 시간에 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논술형 문제의 팁이라던가 잠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선생님들이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짜 제발 졸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만 안 하시면은 논술형 문제는 그냥 맞추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대립 포인트는
유형별 접근법,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일치 불일치는 어떻게 해야 오답률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 초벌구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벌구이는 뒤에 가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1학년도 할 거여서 조건 꼭 잘 봐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안 사용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어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법 문제처럼 안 나와서 어법이라고 못 느꼈던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그냥 일치불일치 보기에서 올바른 본문에 대해서 보기에서 올바른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보기가 영어로 어법을 설명해 놓은 보기야. 그러면 내가 어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개념을 영어로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정답이 선택이 가능해져요. 단순 암기로는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모두 고르는 유형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죠. 내가 단 하나만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 보기에 있는 것들 싹 다 알아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나 단위로 오답 소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법 개념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강의 속의 핵심 어법 포인트는 정확하게 암기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방학 특강으로 아마 물공부 2학년은 어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내가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인데 빈칸 개수가 많아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도 알아야 돼요. 물론 찾아쓰기긴 하지만 내가 이 요약문도 해석이 되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저기 안에 들어갈 단어들을 찾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뜻을 모두 정확하게 아셔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술형이야. 1학년 객관식이었다면 2학년은 서술형이야.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 학교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요 네 가지가 전부예요. 지문을 변형한다던가, 영어 성지와 어휘를 변형한다던가, 그리고 성지 길이를 막 두 줄, 세 줄 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법 난이도, 개수, 모두 고르기, 어법 변형, 그냥 문장을 새롭게 출제해가지고 교과서의 핵심 어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다던가, 그다음 서술형 난이도, 단어를 주지 않고 영작을 시킨다던가, 조건을 6개를 달아준다던가, 벌써부터 마탱이가 가죠. 그리고 그냥 본문만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준 다음에 주제를 영작하시오 라고 한다던가, 그런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훅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 난이도를 올립니다. 기말고사나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요거 1학년은 5년째 변형이었다가 이번에 문장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변형이 됐어요. 지금 양산 전체 학교가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가 중요하잖아요. 딱 타이밍 맞게 잘 오셨어요. 이거부터 들으시면 되거든요. 네 가지입니다. 테스트 지를 바꿀 거고요. 그 다음 방학 특강을 할 거고요. 모고 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초벌구이라는 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시험 범위가 물공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대신 그만큼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 그 지문들을 외워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특히 1학년은.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내가 만약에 6시에 나랑 내신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우린 등원을 30분 일찍 합니다. 5시 반에 등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 뭘 할 거냐면, 부교재 테스트면 부교재 모든 지문의 순서 삽입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의 내용이 안 잡혀져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통과가 되면은 본 시험 때는 내 약한 유형과 내 약점만 정확하게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한 2개 이상 틀린다. 부교재 지문 8지문밖에 안 틀리는데, 그럼 내가 테스트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면 내용부터 다시 보고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테스트 지는 또 어떻게 바뀔 거냐? 하트가 생길 거예요. 학교별로 시험 유형이 다 달라요. 1학년이 다르듯이 2학년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학교 시험 유형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으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진짜 중요해지는데 나랑 테스트할 때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유형 문제를 테스트 볼 거기 때문에 내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된다? 학교 시험은 무조건 틀려요. 근데 내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 유형이 똑같으니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I를 풀었는데 내가 빈칸 문제만 골라 틀렸어? 그럼 나는 뭐만 물어볼까? 빈칸만 물어볼 겁니다. 안 되는 것만 계속 물어보고 그걸 테스트한 이후에 피드백과 함께 어떻게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하게끔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도 뒤에 준비해 왔거든요. 자, 두 번째 방학 특강 할 거예요. 방학 특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레벨 테스트를 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등록할 때 쳤던 그 독해력 그게 아니고요. 그 레벨 테스트가 아니고 내신 레벨 테스트를 칠 거예요. 암기력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내신에서 나오는 서술형 영작 부분이라던가 그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 레벨 테스트를 쳐서 우리 학원 재원생들 중에 제일 많이 빠져있는 영역을 방학 특강을 할 거예요. 사실 1학기 끝나고 2학기 넘어갈 때 여름 방학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아요. 2주 3주예요. 2주 3주. 2, 3주 안에 진짜 다이나믹하게 내가 4등급 나왔다가 1등급 나오는 거 솔직히 말하면 많이 어렵죠. 근데 그 2주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땜빵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영역을 특강을 통해 가지고 좀 채워놓을 수 있게. 당연히 무료예요. 물론 내가 밤을 새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자면서 이거 준비를 하겠지만 물론 무료입니다. 제발 1점이라도 올라가셔가지고 한 등급을 올리세요. 알겠죠? 시간을 갈아 넣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설명회 당연히 진행할 겁니다. 시험지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문해력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 이러면 조금 속상하긴 한데 글을 다 읽었는데 모의고사 한국어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질문들이 몇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말로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는 보통 시험 마지막 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진도가 밀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와서 앉으면은 내용을 그냥 뭐 라디오 미키로 한번 1회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워크북을 드릴 거니까 2회독을 하게 되는 거, 강의 들으면 3회독이 되겠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지문 이해도를 높이고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 설명회는 9월 모의고사 치고 바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아마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치면 토요일에 진행할 거예요. 그 주 토요일에. 즉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잠을 포기했다. 너희를 위해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초벌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범위가 많든 적든 어쨌든 간에 한 번 읽고 시험 치는 애들이 시험을 잘 쳐. 10번 읽고 시험 치는 애들이 시험 잘 쳐. 10번이죠. 당연하죠. 길 가다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10번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방학기간 혹은 방학 끝나고 바로 계약하면은 교과서 바로 초벌고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내가 내용 정리를 싹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미 학교 수업하기 전에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학교 수업을 해주죠. 그럼 2번 본 거죠. 그리고 내신 기간 들어갔을 때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신 기간 들어갔을 때부터 3회독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3번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먼저. 당연히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그냥 내가 대충 시키냐? 옆에 보이죠? 조금 뭔가 많아 보이죠? 네, 저렇게 시킬 거예요. 확실하게. 내용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도록. 요거는 방학 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결국 물문고 1학년도 그렇고요. 1학년은 시험이 어려워질 거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학기 시험 어렵다고. 결국 중요해진 거는 실력이에요. 실력 진짜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 레벨 테스트를 할 거고 방학 특강을 한다는 거고요. 물공고 2학년은 오답소 문제별 유형 접근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오답 소거를 하는지 1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2번 난 이 얘기를 한 2박 3일 동안 할 수도 있어요. 2번 기준을 올릴 거예요. 테스트 기준을 올릴 겁니다. 정규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지금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그리고 어머님들은 돈을 사용을 해 주시고 계시죠. 왜?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뭐야? 아, 학원에 온 이유? 네. 성적 올리기 위해서죠. 본질은 이거예요. 학원에 지금 등록을 하셨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계시면은 성적이 반드시 올라야 되고 반드시 실력이 올라야 아까워. 시간 낭비가 아니고 돈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강제퇴원을 쳤습니다. 저는 성적을 오를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계시길래 정확하게 학습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관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퇴원 처리를 했어요. 성적이 오르려면 실력이 오르려면 1등급의 공부 기준은 이만큼이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알려드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 테스트가 통과가 되잖아. 그냥 테스트 기준만 올린다. 너네 테스트 통과해. 왜 통과 못해? 제 시험 강제퇴원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반임이랑 똑같아.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하게 커리큘럼 하나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앞에 다시 다 정리하고 다 뽑아놨어요. 스텝을 거쳐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내신도 마찬가지로 계속 테스트하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 학교 내신이 바뀌니까요. 우리도 내신 테스트하는 방법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 학습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테스트를 정확하게 통과해 주세요. 그래야 성적이 나오고 실력이 향상돼요. 근데 스텝을 정확하게 알려줬고 같이 공부도 해주고 테스트하러 왔는데 통과가 안 된다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노력의 부족이죠. 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이게 연속이 된다면 2주, 3주간 반복이 된다면은 내가 나은 노력을 했잖아. 저는 지금 시험 기간에 2시간도 안 자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바꾼다고 3시간 이상, 새벽 3시 이상 되기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랑 원장님이 그냥 시간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해서 너희들도 그만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밑에 보이죠? 내가 더 빡세게 살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해준다 우리가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탑할 겁니다. 바로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저랑 면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학원을 그만두기를 할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할 테니까 그 기준만 노력한다면 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아, you can do it. No 그 위에 아, 하하하. 도망쳐서 도망치는 것에 참고는 없다. 네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적 향상은 없습니다. 실력 향상은 없어요. 정확하게 도망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노력을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느낀 점과 다짐을 적을 건데 왜 이걸 항상 시키냐면 이 설명을 듣고 내가 지금 목에 핏대 올리면서 한 내용이 딱 문 열고 엘리베이터 딱 누르는 순간 나의 다짐은 다 사라져요. 저도 알아요. 지금 마음으로서는 와 기준 올린다고 와 학원 빡세겠는데 와 나는 열심히 해야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느낀 거를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다짐을. 그래야 엄마가 있는 단톡방, 원장님이 있는 단톡방, 조교님이 있는 단톡방 최소 4명이 있잖아요. 그래야 내 다짐이 오래 가요. 지킬 수 있는 무게가 생겨요. 여름방학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 내가 분석한 거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대신에 카톡에 나만은 있겠죠.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야겠다.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넘겨야지. 그럼 나는 이제 여름방학 들어갈 때 자, 니 다시 읽어봐 라고 하겠죠. 그럼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꼭 오늘 분석해 듣고 느낀 점 여름방학 다짐을 꼭 단톡에 올리셔야 하원을 시켜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학원에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저기 있는 창문 뚫기였어요.
창문을 가려놓으니까 저기서 졸거나 안에서 졸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나는 너희들이 공부 1점이라도 올리는데 모든 걸 투자하기로 했어. 오자마자 월급도 안 받았는데 200만 원부터 쓰고 시작했어. 저 창문 뚫는데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점이라도 오를 수 있으면 내가 잘하면 안 되고 돈을 다 써줄 테니까요. 제발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노력을 하시고 성적을 올려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셔도 잘생긴 사람 아이돌의 이제 팬사인회 하는 아이돌의 기분을 잠깐 만끽을 해봤고요.